세계적인 브랜드 컨설팅 회사인 인터브랜드가 2000년부터 실시한 최고의 글로벌 브랜드 평가에서 연속적으로 부동의 1위를 차지한 기업이 있다. 2012년 10월에 발표한 보고에 따르면 이 기업의 브랜드 가치는 무려 778억 달러나 된다.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85조 5,800억 원에 해당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이다. 이 기업의 이름은 바로 코카콜라이다. 코카콜라의 주요 성분을 살펴보면 원료의 99%가 물과 설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콜라는 탄산이 포함된 설탕물에 지나지 않는 것인데요. 하지만 미국인이라면 누구나 이 콜라를 즐기고 있습니다. 단순히 즐기는 수준이 아니라 778억 달러라는 숫자가 말해주듯 미국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러면 코카콜라라는 설탕물은 어떻게 미국을 지배하게 됐을까요? 1890년대 탄산음료는 청량음료보다는 치료에 효능을 지닌 자양강장제의 이미지가 더욱 강했다. 하지만 코카콜라는 1910년 다양강장제의 이미지를 뒤로하고 행복한 날들이라는 슬로건을 제시했다. 이 광고 문화는 코카콜라가 기존의 치료라는 메시지를 버리고 갈증이라는 보편적 욕구 만족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목마름은 인간이면 누구나 느낄 수 있는 보편적인 욕구이다. 그리고 그 욕구는 물을 마심으로써 해결된다. 그러나 갈증을 느낄 때 물이 아닌 코카콜라라는 특정 탄산 음료를 마셔 갈증을 만족시킬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다. 이렇듯 갈증을 느낄 시 코카콜라만이 목마름을 해소시켜 줄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될 때 특정 사람에게 코카콜라는 특정한 욕망의 대상이 된다. 코카콜라는 단순히 맛이나 효능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다. 무엇보다 갈증 이후 상쾌해진다는 심리적 만족을 강조해온 것이다. 필요 단계에서는 생리적 만족이 최우선이지만 욕망은 생리적 만족을 넘어 심리적 만족에 이를 때 비로소 실현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코카콜라는 바로 심리적 만족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 결과 목마름이라는 생리적 욕구는 물로도 채울 수 있었지만 사람들은 코카콜라를 콕 집어찾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마케팅이 정말 코카콜라를 778억 달러의 가치가 있는 탄산음료로 만들어준 것일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미국의 베일러 의대에서 이뤄진 한 실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베일러 의대 리드 몬테그 박사 연구팀은 코카콜라와 펩시콜라에 대한 소비자 신경과학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팀은 우선 67명의 지원자를 대상으로 어떤 콜라를 좋아하는지 설문조사를 한 다음 상표를 보여주지 않은 채 맛을 봐 어느 한쪽을 선택하게 했다. 그 결과 사람들이 설문조사에서 좋아한다고 밝힌 콜라의 종류와 실제로 더 맛있다고 선택한 것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절반가량이었다. 이는 사람들이 반드시 순수한 맛 경험에만 기초해 콜라를 선택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음에는 맛을 보면서 어느 한 브랜드를 선택할 때 뇌에 어떤 영역이 활성화되는지를 fMRI로 조사했다. 실험 결과 사람들이 맛을 볼 때는 뇌의 좌우 방구 사이의 앞쪽에 자리한 내측 전 전두엽이 펩시를 마실 때 더 강하게 흥분했다. 이 부위는 좋아하는 맛을 느낄 때 활성화되는 영역이다. 즉, 실험자들은 맛에서 펩시를 더 선호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잔의 콜라 가운데 한 잔에는 코카콜라의 상표를 붙여 실험을 실시했다. 결과는 뜻밖이었다. 앞서 실험에서는 실제로 펩시를 더 맛있다고 느꼈지만 이번 실험에서는 코카콜라를 선택하는 비율이 더 높아졌기 때문이다. 즉, 소비자의 선호도는 맛이 아니라 브랜드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실험적으로 입증한 것이다. 리드 몬테그의 연구는 코카콜라가 내세운 맛있고 상쾌한이라는 슬로건의 효과를 입증해주는 과학적 실험입니다. 이 슬로건은 갈증과 무관하게 사람들이 탄산음료, 그 중에서도 코카콜라를 욕망하게 만들었는데요. 마케팅 멘토 황인선의 마케팅으로 경영하라를 쓴 황인선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케팅은 욕망의 거래학이다. 욕망을 풀어줘야 고객은 돈과 마음을 지불한다. 이는 모든 마케팅이 고객의 욕망을 이해하는 데서 시작함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욕망 마케팅을 다른 기업들은 어떻게 활용하고 있을까요? 다이아몬드가 대중화되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장신구로서는 금에 밀렸고
16세기 이후로 유럽 일부 왕족이 액세서리로 착용했지만 높은 가격 때문에 일반인들은 꿈도 꿀 수 없었다. 다이아몬드의 지위를 바꾼 것은 1947년 한 광고였다. 명품 주얼리 브랜드 드비어스는 다이아몬드는 영원하다라는 문구를 내세우며 젊은 여성들의 마음을 유혹했다. 영원히 빛나는 다이아몬드는 절대적인 사랑이라는 등식을 성립한 것이다. 하얗게 빛나고 오랫동안 색이 바래지 않는 특징과 절대적인 사랑의 등식은 다이아몬드를 여성들의 로망으로 만들었다. 안정적인 결혼과 부를 얻고 싶은 여성의 욕망을 이용한 드비어스의 광고 카피는 지금까지도 쓰이고 있다. 일본의 한 기리초코는 초콜릿으로 당신의 센스를 발휘하라는 슬로건으로 기리초코를 주지 않으면 나에 대한 호감이나 신뢰도가 떨어질 것 같다는 불안 심리를 만든다. 그 결과 2월 14일이 되면 일본인 1인당 평균 5명에게 기리초코를 선물하고 있다. 다이아몬드나 기리초코에서 알 수 있듯이 욕망 마케팅은 필수제가 아니지만 꼭 사야만 할 것 같은 심리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코카콜라 역시 욕망 마케팅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지금도 코카콜라는 맛이 아니라 행복, 사랑, 우정 같은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코카콜라라는 단순한 설탕물이 미국 시장을 휩쓸었던 이유는 기존의 니즈가 아니라 새로운 원츠를 만드는 욕망 마케팅에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